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셔봤을 그 음료. 편의점 냉장고를 열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뚱뚱한 항아리 모양의 우유. 바로 바나나맛 우유죠. 이 바나나맛 우유를 만든 회사가 빙그레인데요. 바나나맛 우유 하나로만 연 매출 3천억 원을 넘기고 해외에서도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고 하니 빙그레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을 것 같죠? 그런데요, 최근 정말 뜻밖의 소식이 터졌습니다.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 직원을 포함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발표한 겁니다. 매출은 역대급으로 잘 나오는데 왜 사람을 내보내는 걸까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빙그레의 이면에는 생각보다 훨씬 절박한 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우선 빙그레의 실적부터 짚어볼게요. 겉으로 보면 빙그레는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바나나맛 우유는 여전히 국민음료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K 유제품의 대명사로 불리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실제로 매출도 전년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출이 아니라 수익이에요. 빙그레의 2025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3분의 1이 날아갔고 순이익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은 더 많이 팔았는데 남는 돈은 오히려 확 줄어든 거예요. 이걸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매출액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출은 늘었는데 왜 이익이 이렇게 줄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원가 폭등입니다. 빙그레가 만드는 제품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나나맛 우유, 메로나, 투게더, 빙그레 커피. 이 제품들의 핵심 재료가 뭘까요? 바로 우유, 코코아, 커피 원두 같은 원부자재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원자재 가격들이 정말 무섭게 올랐어요. 국제 코코아 가격은 역대급으로 치솟았고 커피 원두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거기에 국내 원유, 그러니까 우유 원료 가격까지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고춧가루랑 떡이랑 어묵 가격이 전부 다 오른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한테 떡볶이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잖아요. 올리면 안 사 먹을 테니까요. 빙그레도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원재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제품 가격은 쉽게 올릴 수 없으니 그 부담을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게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내수 침체도 빙그레를 옥죄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 다들 느끼고 계시죠?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공유나 아이스크림 같은 제품은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소비 항목이거든요. 배가 고프면 밥은 먹어야 하지만 바나나맛 우유는 안 사도 되니까요. 결국 원가는 치솟고 소비는 위축되고 빙그레는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빙그레가 또 하나의 큰 결단을 내렸는데요. 바로 혜태 아이스크림과의 합병입니다. 빙그레는 2020년에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했었죠. 브라보콘, 누가바, 쌍쌍바 같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아이스크림들, 이걸 빙그레가 품에 안았던 건데요. 그런데 인수한 지 약 5년이 지난 지금 빙그레는 혜태 아이스크림을 아예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4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죠. 두 회사를 완전히 하나로 합치겠다는 건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까지는 빙그레와 혜태 아이스크림이 별도 법인으로 따로 운영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류도 따로, 영업 조직도 따로, 관리부서도 따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식구인데 밥은 따로 먹고 살림은 따로 하는 셈이었죠. 당연히 중복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걸 하나로 합치면 겹치는 조직을 줄이고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도 이 합병 과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을 통합하면서 중복되는 인력을 정리하겠다는 거죠. 빙그레 입장에서는 이 합병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빙과 시장에서 1위를 탈환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다이어트인 셈입니다. 현재 빙과 시장 1위는 롯데 웰푸드인데요. 빙그레가 혜태의 브랜드까지 합쳐서 몸집을 키우되 군살은 빼서 롯데를 넘어서겠다는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빙그레의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해외 시장이에요. 사실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빙그레의 성장 여력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소비는 위축되고 있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빙그레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해외입니다. 북미, 중국, 베트남 등 빙그레의 해외 법인들은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바나나마두유는 미국에서도 인기가 대단합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K 유제품이라는 타이틀로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거든요. 여기에 혜태의 장수 브랜드들까지 합치면 해외에서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아지겠죠. 메로나 하나로만 나가던 걸 브라보콘, 누가바 같은 브랜드까지 함께 들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번 희망퇴직은 단순히 사람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정체된 국내 시장에서의 체질을 바꾸고 수출 중심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하겠다는 빙그레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기도 해요. 아무리 바나나마두유처럼 강력한 히트 상품이 있어도 원가 구조와 시장 환경의 변화 앞에서는 어떤 기업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빙그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빙그레의 희망퇴직 소식에 놀라셨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거대한 해고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행권부터 볼까요? 한때 철밥통의 대명사였던 은행, 한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보장된다고 여겨졌던 그 은행에서 올해 초에만 5개 시중은행에서 약 2,400명이 짐을 쌌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에요. 예전에는 정년을 앞둔 분들이 주로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40대 초반까지 대상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은행에서조차 40대 초반을 내보내고 있다는 건 정말 심상치 않은 신호죠. 은행만이 아닙니다. 제조업과 가전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내 굴지의 가전기업들이 전사적으로 희망퇴직을 확대하고 있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선제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유통, 화학, 통신, 면세점까지 산업을 가리지 않고 생존 모드에 돌입한 상태예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이거 혹시 제2의 IMF 아닌가? 사실 지금 상황과 1997년 외환위기 때를 비교하면 무서울 정도로 닮은 점이 있습니다. 대기업조차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금 경색과 실적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거 IMF 때는 부실 기업 위주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내 최고의 기업들, 누가 봐도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대기업들이 사람부터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기초 체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희망퇴직이라는 방식에 매달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실상 정년까지 안고 가야 하는 구조예요. 근로기준법이 워낙 강력하고 노조의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면 유연하게 인력을 조정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사람을 뽑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막대한 위로금을 주고 자발적으로 나가달라고 하는 희망퇴직이죠. 이 방식은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담이에요. 수십억, 수백억 원의 위로금이 나가니까 당장 현금 흐름이 나빠지고 그 돈이 연구개발이나 신사업 투자로 갔어야 할 자금인데 사람을 내보내는 데 써버리는 거잖아요. 결국 이 돈이 빠져나가면서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또다시 사람을 줄여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좀비 기업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살아는 있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는 기업을 말하는 건데요. 한번 뽑으면 끝까지 안고 가야 하는 구조 속에서 고임금 인력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는데 생산성은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으니 기업 전체가 무거워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제조업 현장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원유값, 에너지 비용, 물류비는 매년 오르는데 인건비도 호봉제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 다닌 직원일수록 급여가 높아지는 건데 그 급여가 실제 생산성이나 성과와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국내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공장을 자동화해서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하든지 아예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든지
어느 쪽이든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가 어려우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안 뽑으려고 하거든요.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은 취업이 더 힘들어지고 기존 조직은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으니 점점 노후화됩니다. 젊은 인재는 들어오지 못하고 기존 인력은 나갈 수 없는 구조. 이게 바로 지금 한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딜레마예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기업만 탓할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해고가 곧 파멸이 아니라 유연한 이직과 재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기업도 노동자도 경제 전체도 숨을 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그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다시 빙그레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바나나맛 우유라는 국민 히트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단행해야 하는 빙그레. 이건 빙그레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은행, 가전, 반도체, 유통, 통신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사람을 줄이고 있는 지금, 빙그레의 희망퇴직은 한국 제조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원가는 오르고 소비는 줄고 사람은 쉽게 줄일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기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지만 지금은 조용히 하나둘씩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죠. 소리 없는 위기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빙그레가 해외 시장이라는 새 판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 조용한 위기를 어떻게 넘겨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